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 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현금 유실물이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은 지하경제에 돈이 많이 흐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상 꿈을 꿨든 돼지 꿈을 꿨든 주운 돈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12월 4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택시 불법 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당구개혁 일대에 CCTV 설치와 단속이 시작됐지만 도로 개선도 시급합니다. 경비원 수를 줄이는 주민투표에 문제가 제기됐던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가 결국 경비원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당인리 발전소에 주변 환경과 연계된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새벽 내부순환도로 종암동 부근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당구개혁 일대는 이 부근에서 교통난이 가장 심한 곳으로 악명 높습니다. 노원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이 일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당구개혁 앞 지난 11월 8일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를 통해 보도된 택시 승강장된 버스 정류장 팬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불법 정차 중인 택시 탓에 일대 교통체증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입니다. 노원구 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질의에 나선 손명영 의원은 버스 정류장 뒤편에 있는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을 택시 승강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가 나서서 서울시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우리 집행부가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상급경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좀 위선에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냐. 이에 대해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택시 승강장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서울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시를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당구개혁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질의는 이어졌습니다. 덕능터널과 덕송내각 고속과도로 개통 이후 차량 통행이 급증하며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덕능내각과 고속도로가 뚫리면 차량 통행이 예가 될 거라 이 대책을 당국을 지집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상계로 확장 공사가 현실적인 대안이며 현재 보상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상이 현재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보상이 협의 완료됐고요. 노원구에서 교통난이 가장 심한 곳이란 오명을 가진 상계동 당구개혁 일대. 교통 흐름이 개선될지 앞으로의 모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당구개혁 주변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노원구는 급한 대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부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시작했습니다. 단속 효과가 과연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상계동 당구개혁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더 극심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당구개혁 도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예상은 했지만 월요일 출근 시간답게 교통체증 현상은 극심했습니다.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거북이 운행을 보였는데요. 네. 오전 8시부터는 출근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정체는 절정을 보였습니다. 차량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주행 시로가 떨어졌지만 차량이 이동하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간 여러 번 지적된 것처럼 이 버스 정류장 앞에 택시가 불법 주정차해서 문제가 됐었죠. 어떻습니까? 이 무인 카메라 단속 이후에 상황은 좀 바뀌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 한 달 전 취재 상황과 크게 바뀐 모습은 아닙니다. 예. 여전히 버스 승강장 앞은 불법 정차한 택시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노원구가 불법 주정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시기는 지난 12월 1일부터입니다. 예.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과연 단속을 시작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택시 기사들도 노원구의 단속 활동은 물론 과태료 부과도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당구개혁 주변 교통 혼잡이 극심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도로 자체가 오래됐다는 데 있습니다. 예. 약 40년 전에 개통된 도로이다 보니 도로 폭도 좁고 차선 수도 적은데요. 때문에 많아진 차량 유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덕능터널과 덕송 내각 고속화도로 개통이 교통 혼잡을 가중시켰는데요. 네. 경기 북부 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 길목에 있는 당고개역의 차량도 늘어났습니다. 또 상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심 도로 정비도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런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이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됐지만 예. 당고개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노원구는 상계로 확장 사업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덕능터널부터 당고개역 기업은행 사거리까지 약 575m, 폭 30m, 4차선으로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도로 주변 주민과의 보상 협의가 3분의 2 정도 진행됐습니다. 예. 노원구는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협의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물론 이 불법 주정차도 문제겠지만 이 도시는 점점 커지고 차량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 도로 사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 연결해봤습니다. 구로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임기 마지막 구정 질문인 만큼 지역 이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착공 전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던 구로 자원순환센터 문제가 또 한 번 구로구의회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내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악취와 주민 불편 등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의 우려가 발견되고 주민 불편이 발생하면은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이라도요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순환시설 건설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구로구에서 모인 폐기물을 단순 옮겨 싣는 시설이며 지하에 건설되는 만큼 우려하는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시설도 없고 쓰레기를 발효시키는 시설도 없고 옮겨 싣기만 하고 옮겨 싣자마자 바로 떠나는 겁니다. 차가. 당일 새벽에 수거하고 당일 오전 이전에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시설 안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하도로 배기가스 처리 방식이 기존 지상 배출 방식에서 터널 내부에서 정화하는 바이패스 방식으로 변경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배출 그리고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 논란은 진행형입니다. 풍기와 관련되어 바이패스가 분리형이 아니고 집중형으로 결정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이 그대로 노출되어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 전체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구로구는 지하화는 지상교통량 감소를 의미하고 또 지상에 건설 중인 배연구는 화재 시에만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반 차량들의 매연은 지상으로 안 나온다는 것을, 환기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난 그 연기를 그 연기까지 정화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척돔 인근 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그리고 고척돔 지하상가 파행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대료만 높아지고 가게는 폐업을 하게 되는 상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계 변경과 관하여 사전에 우리 구로구와 의견을 조율했는지 서울시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올라간 임대료가 도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임대료가 안정된 상황으로 점포가 남는다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을 위한 시설로 좀 돌리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구정 질문을 마친 의회는 오는 13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이 감원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비원 감원과 관련해 투표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경비원들의 계약은 사실상 지난달로 끝났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 감원에 대한 주민투표 공고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45명 중 22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투표 결과 투표 세대 965세대 중 67%가 경비원 감원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투표관리요원이 중립 위반을 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가 투표 테이블에 있던 어떤 투표관리요원이 어떤 남자 주민에게 3번 찍으세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고, 또 서 의원은 투표 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투표 실시 공고가 투표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나 게시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주민투표를 공고했고 주민투표 과정 중에 의원님이 발견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것은 불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상업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재단합니까? 현재는 중앙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달 30일로 경비원 22명에 대한 계약이 종료됐고 서울시도 주민투표 방식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중순에 나오는 조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내부순환로 기름 방면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객 등 7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추돌한 뒤 뒤따르던 택시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56호선 청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5호선 열차 2대가 청구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지하화해 지상에 공원을 만드는 당일리 발전소 공원화 사업. 공원화 준공 1년여를 앞두고 당일리 발전소의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1930년부터 반세기 동안 서울에 전력을 공급했던 당일리 화력발전소입니다. 4년 전부터 당일리 발전소 공원화가 진행돼 지하에 대용량 발전소를 짓고 지상에는 공원과 복합시설을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2019년 초 준공을 앞두고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화력발전소까지 무연탄을 수송했던 당일리선을 살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와 공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당일리 발전소가 지상에 공원화가 됐을 시 입구가 없다는 거예요. 공원 입구가. 지구 단위 투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주민들에 대해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 준공 이후 주변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주말 차 없는 거리 등을 통해 주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서 공연도 좀 하고 거리에 어떤 거리 갤러리 미술전도 좀 하고 하면은 저 동네에
어떤 그 물가가 좀 높이 올라지지 않을까. 문화 참사 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역 주민하고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차암공원이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밖에 당일리 발전소 인접 지역에 도로 폭이 좁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당일리 발전소 공원화를 앞두고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엔지니어링 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상일동 일대 개발 제한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중공업과 IT 업종이 들어설 첨단 산업단지로의 탈바꿈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엔지니어링 단지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 추진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개발 제한의 족쇄가 풀리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링 단지가 들어설 상일동 일대엔 건축과 플랜트 등의 중공업과 정보통신업종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 서비스, 건축과 관련돼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서비스가 엔지니어링과 이렇게 융합된 이제 그런 형태의 단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첨단 업무단지와 개발 초기 단계인 고덕 상업 업무단지와 연계해 상일동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강동구는 엔지니어링 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과 용지 공급 계획을 2020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늘어날 교통 수요를 감안해 도로 확장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옥수동과 성수동을 오가는 성동 13번 마을버스 노선이 최근 변경됐습니다. 주민들은 새 노선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 편의를 외면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버스 회사는 적자 운영으로 인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개통한 성동 13번 마을버스. 옥수동과 성수동을 잇는 유일한 버스입니다. 최근 성동 13번 버스의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경일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노선과 성수동 몇몇 아파트 앞 노선을 없애고 대신 서울숲 안쪽과 대형마트 본사 앞의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노선의 이용자가 적어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노선이 초, 중고등학교가 밀집한 주요 통학로인 뚝섬로 3길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이 길엔 인도가 없고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습니다. 최근엔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경일초 앞 등에 노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대 주민들이 옥수동으로 갈 수 있는 버스가 사라졌습니다. 맨날 이리 다니다가 저쪽으로 다니나 봐요. 하잖아요. 중간으로? 자기 늘 있던 건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게 바라는 거지. 성동구는 위험 요소가 있는 뚝섬로 3길 통학로에 이달 중으로 보행로를 설치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만 경일초 앞 구간은 시내버스 정류소를 4개 이상 둘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추가 버스 배치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보도하고 차도를 완전히 구분시킬 수 있는 그런 보도를 만들어서 펜스까지 설치해가지고 이런 가운데 버스 회사는 노선을 변경하고도 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예 노선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이용자가 적은 탓에 1년 넘게 매달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 2011년 이후 개설된 노선은 보조금 지원도 안 되는 탓에 상황의 심각성은 더 큽니다. 급여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정도로 어려워요. 보조금이라도 나와야 기사들이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저걸 하는데 그 노선이 이제 변경 운행됐는데 그 변경 운행돼도 지금 뭐 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 노선 자체가 없어질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버스 업체의 적자 폭이 아무리 커도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면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 마을버스가 사라지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바리스타에 어르신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 자주 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내린 커피 향은 어떨까요? 커피로 인생 2막을 여는 실버 바리스타들을 김동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소 커피에 관심이 많았던 김은희 씨.
환갑을 맞은 나이지만 커피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자격증까지 땄고 최근엔 바리스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어디서 뭘 배울 수도 없고 많이 좀 집에서 그냥 우울하게 지냈었죠. 배움의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리스타를 배우게 됐어요. 김 씨의 일터는 중랑구 옹기테마공원에 새로 문을 연 카페, 실버 카페라는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김 씨를 비롯한 12명의 어르신들이 바리스타의 꿈을 이룬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음도 드리고 행복도 드리고 건강도 드릴 수 있는 카페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르신 바리스타들은 실버 바리스타 양성 과정의 일기 수료생들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카페는 세대를 넘은 소통의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일자리입니다. 일하신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실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마 어르신들 보람 있는 일자리에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리스타라는 어르신들의 꿈이 실현된 실버 카페. 연말까지 2곳의 실버 카페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옹기종기 카페로 놀러오세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오늘 서대문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감원 소식 전해드렸죠.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경비원 수를 줄이는 게 비단 이 아파트만의 사정은 아닐 텐데 문제는 수면 아래 비슷한 사례들이 더 많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란 겁니다. 최저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새해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지만 경비원은 지원 대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춥다 못해 시린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